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진상조사 과정에 발전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범 답안지가 배포되는 등 일부 발전사나 협력사가 위원들의 조사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조사 활동의 객관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계획된 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당시 전 국민이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특조위를 만들었지만 조사 방해 행위로 활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런 조사 방해 행위가 사실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는 큰일입니다. 민간 사업장도 이러면 안 되는데 공공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이러면 안 됩니다. 조사 방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또 고 김용균 씨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의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사 방해 행위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특광역시도에 5년간 지방채 발행 이자를 최대 70% 지원하고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KTX 천안아산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C스테이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시의 새 야구장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유명 야구인과 전문가 등 새 야구장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 오는 7월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제곱킬로미터와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예정지 7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습니다. 요즘 자동차나 장난감처럼 여유가 있는 물건을 나누는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 외에도 도심 속 마을회관처럼 주민들이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나눠 쓰는 곳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지난해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폭염 피해를 당했는데 올해도 무더위가 예보돼 축산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동네와 가축별로 폭염 피해를 줄여줄 가축 기상 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납을 단 그물로 하천에 사는 다슬기를 싹쓸이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한 번에 수백 킬로그램씩 다슬기를 잡았는데 이를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으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하천에서 다슬기를 싹쓸이한 일당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다슬기는 그 하천의 이물질을 제거해 수치를 개선하는 하천 청소부로 불리는데요. 이 다슬기를 싹쓸이한 일당이 환경단체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6일인데요. 전국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회원들이 대전 서구 흑석동 일대 순찰 과정에서요. 수상한 SUV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회원들이 이 차를 추격했는데요. 1시간 만에 인근에서 울타리를 들이받은 채 멈춰선 차를 발견했고요. 차에 타고 있던 일당들이 다슬기를 배수로 곳곳에 숨겨둔 것을 적발했습니다. 네. 또 지난 4일에도요. 잠수복을 입고 납을 단 그물로 다슬기 150kg을 잡은 일당이 적발되게 됐습니다. 잠수복까지 입고 납을 단 그물로 다슬기를 아주 긁어내는군요. 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일 텐데 이 자치단체는 단속에 소극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불법입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서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 업무에는 미온적입니다. 실제로 자치구마다 단속 인원은 1명에 그쳐서요. 환경단체의 도움 없이는 단속반조차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전 지역 환경단체에 접수된 다슬기 불법 채취 신고가 이달에만 10건이 넘지만요. 실제 단속은 한 건에 그쳤습니다. 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요. 자치단체와 환경부, 경찰, 또 환경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족자원은 길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아예 잡는 행위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죠. 대전의 새 야구장 조성 사업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가 출범했군요. 네, 대전시 베이스볼 드림파크 자문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요, 허구연 프로야구 해설위원이고요. 한대화전 한화이글스 감독과 시민단체 회원, 건축가 등 모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야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요, 야구장 건립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는요, 우선 어떤 야구장을 짓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대전시는 오는 7월에 새 야구장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좋은 계획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요즘 공유 경제가 화두인데 이 공간도 공유하는 경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공유 경제하면요, 보통 자동차나 장난감처럼 여유가 있는 물건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공간 공유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KBS 취재진이 어제 대전시 대화동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방 하나 크기의 작은 공간이지만 빵을 굽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마을 공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민들이 모여서요, 공예나 마을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대전 내동에는요, 공유 부엌이라는 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문을 여는데요. 기본적인 식기가 갖춰져 있어서요. 주민들이 원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배워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또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서요. 점심시간에는 카페로 음료를 팔고 오후나 저녁에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은요, 모두 개방된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하는 곳인데요. 1인 가구 증가 속에요, 소통을 강화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주변에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공공을 위해 개방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전화 금융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다고요. 네, 보이스피싱 사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요. 또 범죄 유형이 이런 게 범죄 유형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에 구속된 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즉 총책인데요. 29살 A씨입니다. A씨는 다른 일당 3명과 함께요. 2017년부터 중국 다롄과 웨이하이 등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을 해왔습니다. 주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요, 또 대출 상한액을 늘려준다, 이런 거짓 전화를 돌렸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뜯긴 사람이 확인된 것만 80명에 금액이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요, 국내 현금 인출책들이 빼내서 중국으로 바로바로 송금했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 다른 일당의 뒤를 쫓고 있는데요. 신용등급 상향이나 대출 상한액 조정 같은 전화가 오면요, 일단 전화를 좀 끊고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좀 그래도 미심쩍으면 해당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 금융과 관련한 뜬금없는 전화, 이거 한 번씩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천혜의 풍부한 해양 자원과 전국 3위의 해양수산 위상에 걸맞은 도를 상징하는 어류인 도어 선정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 절차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충남문화재단이 6월 10일까지 2019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축제 전문가 양성과정과 지역 거점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으로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천안과 홍성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홍성군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국민 행복 IT 경진대회 참가자를 6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회 장소는 장애인 부문은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전산교육장, 고령층, 장년층 결혼이민자 부문은 홍성 스마트미디어 주민이용센터 정보화 교육장입니다.
부여군은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을 다음 달 14일까지 받습니다. 10개월 이상의 암소 15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한우 유전능력 우수농가인 한우 핵군우 농가를 대상으로 IoT 기반 발정 분만 관리 시스템 지원, 핵군우 생체 촬영과 판독비 지원, 한우 맞춤형 우수정액 공급,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와 남북평화재단 충남본부는 31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하나의 봄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진 30점이 전시됐으며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나 담소를 나누던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한 포토존도 만들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소재극장을 운영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대전 전통나래관 옥상에서 고전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연극 배우의 연기와 아코디언 연주로 현장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오늘 제1기 공주박물관대학 건축을 보다 3차 강좌를 박물관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동네를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추진 중인 어운동 뉴딜 사업은 주민들의 공유 공간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 청년과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 주도형 공유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 재생 어운동 뉴딜 사업과 관련해 어운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이태호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태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 재생으로 어운동 뉴딜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먼저 어운동 뉴딜 사업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사업은 지난 2017년에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어운동 일벌 공유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공유 공간 조성 그리고 이제 보행 환경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청년과 상인 등이 이제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한번 계속 좀 해보죠. 구체적으로 어운동 뉴딜 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비교하시자면 도시정비 사업과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이제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가 되고 있고요. 예. 대상을 이제 자력 기반이 없어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세태 지역, 그리고 종합적 기능 개선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토지나 건물 중심 또 수익성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던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네. 핵심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민이 주인이 돼서 마을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어운동 뉴딜 사업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뉴딜 사업에 대한 어운동 주민들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마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청년들이 좀 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일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렇게 청년과 주민들이 문화활동, 상권 활성화, 마을 축제를 함께하면서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공동체가 재조직되고 있고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이 생기면서 마을의 이제와 그 변화를 주민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 준비 과정, 선정 과정, 또 선정 이후의 과정들이 이제 되게 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촘촘하게 들으려다 보니까 또 빠르게 물리적인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느리더라도 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연초에 뭐 떡국떡을 상인들이 주민들에 나눈다든지 네. 어버이날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선생님들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또 국화축제 마을 홍보한다든지 같은 좀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참 드문 경우인데, 어운동은 사실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태호 센터장님도 목소리로 봐서는 청년층에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저는 지금 33입니다. 네, 30대 초반이시군요. 네. 예, 청년이시군요. 사실 청년이 이렇게 센터장을 맡는다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고 또 동네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그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 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사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질 사업 중에서도 다소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좀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민들하고 공생하고자 이제 마을 내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이제 마을 내 이제 거점 공간을 이제 공유지를 활용해서 이제 조성될 예정이고요. 네. 단순히 이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 공동체들이 필요한 공간을 네.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 공간들이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 특히 어운동 사업 지역은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지원 센터가 운영이 돼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 사업 이전부터 청년이나 상인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고요. 네. 덕분에 이제 주민이 운영하는 민간 현장 지원 센터를 구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드문 사례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상인 공동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쌓아온 노하우들을 다른 마을 공동체에게 공유하는 상황에 있고, 네. 센터는 이제 각각의 그 새로운 공동체 의제에 맞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나 선진지 탐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결과로 노인정 어르신들도 일거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계시고, 마을교육 공동체분들은 이제 다른 공동체와 연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도 하고 있고요.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트리피케이션을 아주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좀 상생협약을 맺어서 안심하고 상인과 주민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해나가실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주시고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5월에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노인층들까지 나서셨다고요? 네. 청년부터 노인까지 노인까지 전 세대가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선진지는 주로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그 어르신들과는 이제 부여의 성정마을을 가서 또 네.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시는지 같이 고민하시고 오셨고요. 예. 또 성남 쪽에 가서는 이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이제 마을을 바꿔나가는지 사례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청년과 기존 상인들이 연대한 안녕가게라는 지역 브랜드까지 만들어졌다고요.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새로운 상권이나 유성의 신도심이 곳곳에 등장하면서 이제 상권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없는 시간에 상인분들끼리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네. 5월에 한번 야유회를 가실 만큼 친해져서 가까이 지은
라는 의미로 또 안녕을 또 발굴해냈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인터뷰를 돌아가면서 상인분들을 해보니까 오래된 상권이어서 이 장인 정신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 손님의 안위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안녕을 의미를 가진 브랜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을 이야기에서 발굴된 브랜드지만 앞으로는 지역 식당에 로컬 그 푸드와 같은 건강한 식자재를 연계하거나 위생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게임하듯이 마을과 소통하면서 쓸 수 있는 지혜 카페 등을 연계하면서 예. 지역 상권의 이제 독특한 매력 있는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장기적으로 이 브랜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이 가게가 어디 간판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요게 그 주차 양해를 구하는 표지판이나 상인분들이 저희 동네 오시면 다 똑같은 앞치마를 입고 계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앞치마 같은데 안녕 가게라고 표시가 되어 네, 있다고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예, 각자 개별적인 상호는 따로 갖고 계시고. 네, 예. 그래도 이제 덕분에 안녕축제 상인협의회라는, 안녕축제가 안녕가게 상인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또 상인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아주 이름도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운동은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청년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이렇게 청년과 기존 상인들이 연계한 뉴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저희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역할이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마을 쓰레기 문제나 주민 자원조사, 플리마켓, 축제 등 다양한 지역 활동들이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가능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을 축제에서도 6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해서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일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지역에 기여하는 기획 사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한 팀이 20팀이 넘을 정도로 이 지역 정착이나 일자리 면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창업팀이 20팀이 넘었다. 예. 네. 이 어운동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순수 주민 주도형 마을 축제까지 개최를 했어요. 그것도 안녕축제라는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올해도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어운동 일원에서 이 안녕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그 축제 이름처럼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마을 문화를 만들고자 여는 축제이고요. 예.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공연도 있고, 마을 골든벨이든지 마을 투어 게임 같이 좀 마을만의 매력을 맛보실 수 있는 그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A부터 Z까지 주민공동체가 이제 만든 축제라서 의미가 있고, 또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 대신 이 사람들의 웃음으로 채워져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열리는데 즐기러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태호 센터장님은 어운동에서 원래 사셨습니까? 제가 유성에 계속 거주를 했었고요. 어운동에 이제 일을 시작한 지는 한 7년 됐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되셨군요. 네. 예. 거기에서 어떤 가게 같은 걸 운영하셨었나요? 저희 그 청년 공동체 활동이나 네. 또 이제 이 공간들을 이 어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꽤 오래 해오셨군요. 예. 어쩌다 보니 좀 길게 하게 됐습니다. 예, 보람이 있으시죠? 일이 여기까지 오니까. 네,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은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이렇게 다른 지역 것을 보면서 좀 어떤 한계점 같은 걸 느껴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이제 실제로 주민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분들 떠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네. 다른 사업 지역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색으로 집중 공동체 안에서 좀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청년과 상인들 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뉴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도 아주 큰데 앞으로 현장지원센터 어운동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개별 사업마다 이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이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서로 돕고 마을을 바꿔나가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마을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일상이 달라지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좀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어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태호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어운동 뉴딜 사업과 관련해 어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태호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세종으로 공무원들 탈대전이란 제목으로 대전시와 대전 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 이주 러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답 안 되는 답 내놓은 당정, 금강일보는 뒷북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이란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으나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수침교는 지금 위험천만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